안녕하세요. 입시 상담을 진행하는 김설종 실장입니다. 수학과 설명 잘 들으셨나요? 예, 힘드시죠? 입시가 많이 바뀌어서 바뀐 부분에 대해서 좀 이제 간략하고 이제 정확하게 좀 전달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2028학년도에 이제 대입을 시행하게 되죠. 2028학년도에 이제 많은 게 바뀌는 해인데, 첫 번째로 이제 고교 학점제다. 굉장히 오랫동안 준비한 이제 그 야심찬 계획이었는데, 고교 학점제라는 게 이제 어떤 제도냐면 진로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선택하고 목표한 성취 수준에 도달했다 했을 때 이수하는 제도. 누적 학점제 192학점이고 194학점이죠. 194학점 2학점을 이수를 했을 때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할 수 있는, 일반 교과에서 아마 174학점 정도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진로 선택하고 동아리 활동 뭐 이런 걸로 해서 거의 18학점 정도 해서 졸업을 하는 제도였어요. 요거를 해서 굉장히 많이 준비를 해왔고, 교육과정도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다 발표가 됐죠. 아까 전에 이제 수학과 강세희 교육과정에 따른 이제 편제를 얘기해 주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 각 고등학교, 관심 있는 고등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이 과정들의 전체 편제가 다 있어요. 1학년 때 뭐 배우고, 2학년 때 뭐 배우고, 뭐 3학년 때 뭐 선택한다. 뭐 그런 게 요 과목의 기준에서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1학년 때는 거의 다 공통으로 이제 국영, 수, 사, 과로 봤었을 때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통합사회, 통합과학, 그다음에 과학, 한국 실험, 거의 모든 학교가 다 동일하게 이 부분들을 배우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2학년, 3학년 때 일반 선택, 진로 선택, 융합 선택을 해가지고 이렇게 과정별로 다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시는 이 빨간 부분들, 국어, 수학, 한국사, 통합사회, 통합과학이 이제 수능 범위가 되겠죠. 수능 범위가 되고, 이 대수하고 미적분 확률 통계 이렇게만 수능을 보기로 했죠. 그래서 이제 기하하고 이제 미적분 2, 지금 교육과정에서의 미적분은 이제 수능에서는 보지는 않는 거가 되고, 여기에는 파란 과목들은 이제 뒤에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게 이제 국영수 사과고, 이게 이제 기술과정, 제외국 한문, 예체능입니다. 여기도 이 빨간 부분이 수능 범위고, 여기도 이제 파란 부분이 있죠. 그러나 이렇게 이제 다 준비를 하고 계획을 했었어요. 계획을 했었는데 이제 작년 말에 이제 뒤집었죠. 뒤집은 게 뭐냐? 원래는 학점제였어요. 성취평가로 해가지고 A, B, C, D, E 평가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냥 내신을 5등급제화 시키겠다. 그리고 수능도 이제 정해서 발표가 됐죠. 그래서 수능이 기본적으로는 이제 국어가 이제 공통으로 보고, 수학도 공통으로 보고, 현재 공통과 선택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을 다 그냥 공통으로 보기로 했죠. 나쁘지 않아요. 그거는 나쁘지 않은데, 이 부분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수, 미적분원, 확률통계, 기하랑 미적분이 수가 사라지는 거. 애초에 맨 최초 안을 발표했을 때는 기하와 이제 미적분 2를 이제 심화수학으로 보게 하는 거를 고민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 저는 그거를 보기를 상당히 많이 바랬어요. 우리나라 미래를 위해서. 실제로 기하와 미적분을 안 하는 공대생들이 나오게 되면 굉장히 힘들어지거든요. 어쨌거나 이렇게 보기로 했습니다. 영어를 보고 한국사를 보고, 이건 큰 변화가 없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청천벽력 같은 이제 통합사회와 통합과학.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을 언제 배우죠?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죠. 대체적으로 입시라는 걸 준비를 할 때 1학년 때 전체적으로 거의 대부분의 비슷한 학교들이 비슷한 과정을 배웁니다. 2학년 때 선택 과목들을 배우게 되죠. 거기에서 자기 진로가 결정이 돼요. 대부분. 그 전부터 원래 확고한 아이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고등학생들이 그렇게 그 미래를 내다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배우면서 관심 있는 과목들에 대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리고 그게 수능과 연계가 돼야 이렇게 수능과 연계가 돼야 연달아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 2학년 때 요런 부분들, 요거 과학, 요거 물렁색, 이게 수능에 안 들어가요. 그죠? 내신을 관리를 5등급제에서 내신이 관리가 난 아이들은 어차피 학생부 교과나 종합을 써야 되기 때문에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1학년이 맞췄는데 나는 이미 내신을 건널 수 없는 과는 건넜어요. 그래서 4, 5등급이 돼버렸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6, 7, 8, 9등급이에요. 그러면 얘는 교과나 종합으로 갈 수 있는 학교가 없어요. 수도권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수능밖에 없겠죠. 그럼 얘는 1학년 때 통합과학,
통합사회하고 2학년 때 통합사회하고 3학년 때도 통합사회를 해야 돼요. 그럼 많이 했으니까 굉장히 잘할까요? 안 되니까 했겠죠. 그리고 또 안 해요. 아직 멀리 남았으니까요. 당장의 눈앞에 내신 시험이 아니에요. 그죠? 그런 체제로 수능이 바뀌어서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이 내신이죠. 내신은 이제 보통 교과, 사회융합과 선택, 예체능, 교양, 전문 교과가 있어요. 이 보통 교과가 다 5등급제로 나오는 부분들이고, 요 사회융합 선택이 A, B, C, D라서 5등급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예체능도 등급제가 안 나오고, 교양도 그냥 페일 패스예요. 그리고 전문 교과가 5등급이 나오죠. 자, 사회융합 과학 선택, 이게 아까 전에 말씀드린 파란 부분입니다. 이 파란 부분만 A, B, C, D, E로 나오는 거예요. 나머지 모든 교과가 다 5등급으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수능에 선택을 하지 않는 기하라든지 미적풀라든지 그리고 여기에 투과목들, 원은 당연하고 이 투가 바뀐 부분들이죠. 이 부분도 다 5등급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선택, 내 진로에 따라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제 어떻게 되죠? 5등급이 나와버리니까 잘하는 애들은 어쩔 수 없이 하겠지만은 못하는 애들은 어려운 과목을 피해야 되잖아요. 굉장히 불합리한 거예요. 내가 이제 공대를 가고 싶은데 성적은 좀 안 좋았어요. 근데 더 안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다 찢어봤기 때문에 이제 인원수가 막 적어지겠죠. 선택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게 학점제로 갔었을 때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10%뭐 이렇게 정해진 게 아니잖아요. 점수에 따라서 내가 이수한 거에서 A를 받을 수도 있고 B를 받을 수도 있는데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내가 3등급 이하를 맞아버리면 여기서 치명적인 이제 타격을 받기 때문에 피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렇게 지금 고교학점제가 원치지와는 다르게 입시하고 삐그덕거리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개편 전후에 내신 비교를 해봤습니다. 9등급제에서는 4%, 11%를 쭉 가서 B에서 4%, 이제 11% 이렇게 9등급제였죠. 5등급이 되면 이제 10%까지가 1등급이에요. 거의 2등급까지가 1등급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 3, 4를 아울러서 2등급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이런 식이 되죠. 또 고교학점제 홈페이지에 한번 들어가 보시면은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하다가 작년 말에 이게 발표하고 나서 올해 초에 뭐 이용 중단 모두 요거 나오고 나서 활동이 없어요. 실제로 나오는 게 없어요. 공지사항이에요. 근데 뭐 각 교육청에 있는 홈페이지에는 업데이트가 되기는 하는데 전체 요 자료에서는 나오지가 않고 있어요. 그 발표가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럼 어쨌거나 우리는 28학년도에 대학을 간단 말이죠. 28학년도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 아무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텅 비어있죠. 왜? 대입은 26년 4월쯤이 돼야 확정이 돼요. 우리 아이가 고등학교 2학년이 됐을 때 4월달까지 각 대학마다 예정안을 발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예정안이 나오지 않는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다 추측일 뿐이에요. 실제로 대입은 고등학교 1학년, 중3과 고등학교 1학년 때쯤에 너희들은 나라에서 어떻게 뽑겠다라고 발표를 해요. 얘네들은 이런 식으로 해서 뭐 큰 틀을 발표를 한단 말이죠. 그럼 그 큰 틀을 가지고 각 대학마다 고등학교 2학년 4월달까지 발표를 해서 제출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정안이 나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 5월달까지 수시 확정안이 나와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정시 확정이 나와요. 이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릴 것은 26학년도 기준이에요. 28학년도가 아니라 지금 고2 학생들이 가는 26학년도 기준입니다. 이 대교협이라는 그 단체가 있어요. 이 단체는 이 전체적으로 대학마다 아까 4월달까지 우리 예정안을 발표하잖아요. 그걸 발표하면은 그걸 취합해서 이렇게 표를 만들어서 매년 발표를 합니다. 자, 26학년도에는 수시 모집에 27만 5,848명에서 79.9% 거의 80% 가까이를 수시 모집을 하겠다라고 했고 정시 모집은 20% 정도를 합니다. 그리고 전체 대학 4년제 모집 인원은 34만 5,179명이에요.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도 발표합니다. 이게 수시와 정시로 나눠서 수시의 교과 전형은 45%를 차지해요. 내신으로 보면. 그죠? 그 다음에 종합전형이 23.6%. 그러면 학생부 그 내용을 가지고 뽑는 전형 자체가
전체 입시에서 68.6%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학생부를 버리고 그러니까 대입을 생각할 수가 없어요. 이 가장 많은 인원이 뽑습니다. 논술이 3.6%, 실기 실적이 대부분 예체능이 한 6.3%, 수시는 이렇게 해서 79.9%고요. 정시에도 그 전체 20%인데 18.5%가 이제 수능으로만 뽑고 여기에들 실기가 있고 그다음에 학생부 위주 종합 이런 게 있어요. 일부 기초수급자 이런 것들에서 전형이 있어요. 근데 어쨌거나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수시를 또 보여줍니다. 수도권에 보면은 교과 전형이 27,878명, 비수도권은 127,617명. 엄청 차이 나죠. 교과 전형이 비수도권에서는 많이 뽑고 수도권에서는 적게 뽑습니다. 종합전형은 비율상으로 봤을 때 종합전형은 수도권은 올라가고 비수도권에서는 내려가죠. 지역별로 차이가 나요. 지역별로. 그리고 정시는 수능 위주에 요 수도권이 요만큼을 뽑는데 대략 요만큼 수능 위주가 그리고 전체에서 66만 9천 명을 뽑는데 수도권에서 요만큼을 가져갑니다. 비수도권에서는 2만 명 정도를 뽑고요. 비수도권에 있는 대학교들이 많을까요? 수도권에 있는 대학들이 많을까요? 비수도권이 훨씬 많겠죠. 거의 200개 정도 되는 대학인데 그래서 거기에서 정시는 요만큼밖에 안 뽑아요. 비수도권. 수도권에서는 좀 더 많이 뽑죠. 그런 차이점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자료들은 이제 매년 나오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보시는데 이 자료가 여기에서 아까 전에 처음에 말씀드렸던 요 68.6%의 교과 학생부를 가지고 뽑는 전형들 요거 때문에 나는 정시보다는 요게 더 부담이 적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 표를 보고 근데 사실상 우리가 가고 싶어하는 대학교는 달라요. 그래서 주요대를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서울대에서부터 홍대까지. 그래서 교과 전형 비율을 봤더니 대략 11.78%를 뽑아요. 이 학교들. 26학년도에. 전국에서 45%였는데 확 줄었죠. 종합전형은 23.5%였는데 34%로 확 늘었습니다. 이게 수도권이에요. 자, 교과 전형을 보면 11% 이것도 많이 늘은 거예요. 22학년도 이후부터. 나라에서 강제적으로 다 뽑으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학교장 추천이 모든 학교가 다 생겼습니다. 그래서 10% 이상이 다 뽑는 게 이 정도가 된 거예요. 원래 여기에서 서강대 성균관대 같은 경우는 교과전형 자체가 없었어요. 그 전까지는. 한양대는 교과전형이 있었고 학교들마다 없는 학교도 꽤 많았는데 이제는 다 뽑아요. 11% 정도. 자, 종합전형. 왜 수도권 대학들은 종합전형을 교과전형보다 더 많이 뽑을까요? 교과전형은 내신 성적을 가지고 딱 뽑으면 되니까 그냥 성적 제출하면은 면접이 있기도 하고 서류도 보기도 하지만 그냥 편해요. 그죠? 근데 종합전형은 면접이 있기도 하고 서류를 다 분석해야 되고 이게 굉장히 복잡한 전형인데 이걸 더 선호하죠. 그죠? 왜 종합전형을 더 선호할까요? 내신은 변별력이 없기 때문에. 교과는 1.2가 있고 1.5가 있으면 1.1을 뽑겠죠. 교과전형은. 종합전형은 1.5가 있고 2.5가 있어요. 누굴 뽑아야 되죠? 몰라요. 우리 지역에서 내신이 한 1.8 정도 되는 아이가 있다고 해봅시다. 굉장히 잘하는 아이죠? 다른 지역에 내신이 한 3.5 정도 돼요. 누가 더 잘하죠? 그죠? 1.8이 좀 더 잘할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하지만 그 아이가 승산도였어요. 항상 또 얘가 못한다는 게 아니에요. 1.8이. 그 3.5가 1.8하고 비슷하거나 더 잘할 수도 있다는 거죠. 대학은 그것 때문에 종합전형을 더 선호하는 거죠. 어쩔 수 없잖아요. 주요대에서. 자, 논술 전형은 전체에서 3.6% 정도 되는데 9.6% 정도로 올라가요. 왜냐하면 주요대에서 논술을 많이 보기 때문에. 근데 많이 줄었어요. 옛날보다는. 어쨌거나 유지를 하고 있고 여기 이제 실기, 특기자, 기타 전형에는 대체적으로 다 예체능입니다. 옛날에 수학과 특기자, 외국어 특기자는 거의 다 사라졌어요. 예체능적이고 정시를 보시면 아까 20% 정도였는데 주요대에서는 41%입니다. 꽤 많이 뽑아요. 주요대. 이렇게 보시는 거죠. 이게 이제 나라에서 주요 17개 대학한테 22학년도인가 그때쯤에 너희들은 학생부 종합과 논술로 뽑는 전형 비율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정시를 40% 이상으로 늘려라 라고 박았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 대학들이 정시를 뽑는 거 괜찮거든요. 수능으로 뽑는 거 나쁘지 않거든요. 그래서 다 늘렸어요.
그래서 정시가 주요대에서는 그렇게 적지 않게 뽑습니다. 지방은 달라요. 아까 보셨죠? 그 2만 명 정도 뽑는 전체 지방에서. 그래서 정시 모집 요강에서 혹시 이제 지방에 거점 국립대라든지 이런 데를 들어가 보시면은 과마다 한 자릿수밖에 안 뽑아요. 많이 뽑아야 5명. 어쩐 데는 2명, 1명. 뭐 이렇게 뽑는 과도 많습니다. 근데 주요대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뽑아요. 그리고 이 41%라는 게 정시는 여기가보다 더 늘어나요. 모집 인원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수시라는 게 100% 모집은 거의 없어요. 서울대 의대를 제외하고는 저희가 도망갈 데가 없으니까 연대 의대도 도망가요. 서울대 의대로. 같이 썼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뽑아놓으니까 등록을 안 해요. 충원학교, 충원. 그래서 충원이 무한대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그 시간 내에 등록을 해야 되는데 등록을 못 받는 학교들이 나오겠죠. 그러면은 그 아이들이 정시로 2월이 됩니다. 그래서 그 수시 충원이 끝나면 이제 정시 확정안이 또 나와요. 수정안이. 그렇게 해서 정시 인원은 조금 더 늘어납니다.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을 26학년도 기준으로 보시면 오늘은 아직은 중3이니까 서울대에서부터 단양대까지만 분석을 하겠습니다. 서울대는 없어요. 교과 전형 자체가. 뭐 지역균형이라고 해서 그 뽑는 전교에서 2명, 학교장 추천 2명을 받는 전형이 있는데 그거는 종합전형이에요. 그래서 연대, 고대,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인데 저 교과 전형을 보실 때 가장 기본적인 게 요걸 먼저 보셔야 돼요. 추천 인원. 고3만 10명, 연대는. 고대는 고3만 12명. 서강대는 고3만 20명. 성균관대는 고3만 15명. 여기까지는 다 고3, 현역만 쓸 수 있고 한양대는 11%나 주는데 재생 11%면은 300명이면 33명까지 주는 거예요. 꽤 많이 주는데 재수생을 포함합니다. 그럼 내가 이제 교과 전형을 받아봐야지 했는데 작년에 했던 애가 남다 내신 중 내가 받겠다 그러면 내가 못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자격입니다. 그리고 이 전형 방법에서 교과 100, 순수하게 내신으로만 뽑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서류, 전체 과목의 정성평가가 들어가면은 교과에 플러스적인 게 들어가는데 성균관대하고 한양대는 이게 크게 반영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교과가 좀 더 크게 반영되는데 이 고대 같은 경우는 이 서류 10%가 굉장히 크게 반영됩니다. 그리고 점수 산출을 할 때 교과 전형에서의 이 점수 극간차가 적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걸로 뒤집히는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자, 여기는 수능 최저가 다 있는데 많이 바뀐 거예요. 25학년도 이렇게 지나가면서. 한양대는 원래 지금까지 모든 전형에서 최저가 없었거든요. 이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26년도 내 수년이죠. 거기서부터 이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최저가 있고 없느냐의 차이는 최저가 있으면 컷이 내려가요. 최저가 없으면 컷이 올라가요. 그래서 최저가 있고 없고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교과 전형을 생각할 때 뭐가 제일 궁금하신가요? 가장 궁금한 게 뭐죠? 저는 그랬어요. 과연 커트라인은 어느 정도 될까? 커트라인. 이 학교의 커트라인이 어느 정도 될까? 잘 안 발표해요. 이 학교들이. 한양대랑 중앙대가 어느 정도 발표를 했었고 나머지 학교들은 설명회 가야 약간 오픈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나라에서 다 발표하라고 했습니다. 대학 어디 가라는 사이트에 전형 평가 기준 결과 공개를 보면은 이렇게 학교별로 다 나와요. 그래서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연세대학교입니다. 22학년도부터 24학년도 결과. 22학년도에 이제 학교장 출처이 생기면서 이렇게 50% 컷과 70% 컷을 발표를 해요. 학교들마다. 대학 어디 가라는 사이트에 가면은 다 보실 수가 있어요. 이과 이외에도. 그래서 이 50% 컷과 70% 컷은 50% 컷이 평균이 아니죠. 10명 중에 5등 안의 성적, 그 다음에 얘는 7등 안의 성적이에요. 그래서 그 성적이 나옵니다. 22학년도 처음 이게 오픈이 돼서 쭉 봤는데 이때는 연세대가 최저가 없었어요. 대신 1단계 뽑고 2단계 면접을 봤어요. 최저가 없었기 때문에 컷이 상당히 높을 거라 예상을 했거든요. 근데 발표된 걸 보니까 1.3에서 1.5 사이, 1.6도 있고 생명 시스템은 2점까지 가요. 생각보다 많이 낮다. 이게 낮은 거예요. 이게 낮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의대는 1.03이지만 어쨌거나 좀 낮다라고 생각한 이유는 이따가 한양대를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러면 23학년도, 24학년도 전형이 면접이 있고 없고 막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고 이제 26학년도는 아까 전에 보셨던 것처럼 교과 100으로만 그리고 최저가 있는 걸로 이렇게 하기로 했죠. 이렇게 대략 1점대 중반 이내에서 되시고 꺾입니다. 그 다음에 고려대학교
고려대학교 보시면은 최저가 있고요. 최저가 있고 여기 보시면 연대보다는 살짝씩 높은 느낌. 그래도 굉장히 높죠. 그래서 서류로 조금 뒤집히는 경우도 있어요. 비슷비슷한 내신대에서. 그러니까 학교가 좀 더 좋거나 활동을 좀 더 많이 하는 아이들을 뽑으려고 하는 거죠. 이게 고려대학교고요. 자, 서강대입니다. 서강대에 갔더니 이제 1.6에서 후반대 그 문과 쪽이 조금 더 강한 걸 보이는데 대략 요 정도 선에서 보이죠. 서강대라는 학교가 굉장히 좋은 학교인데 내신이 1.5 이내인 아이들, 굉장히 내신 관리 잘하는 아이들이 서강대만 쓰지는 않았겠죠. 서울대, 연대, 고대, 서강대 중에 다 썼겠죠. 그래서 추가 모집이 생각보다 많이 돼요. 그래서 작년인가 경영경제 쪽 경영학과에서 지원한 아이들 다 붙었습니다. 자, 얘도 내신은 이 정도가 돼야 되겠죠. 서울대고 그다음에 성균관대. 성균관대도 서강대가 유사한데 이제 과가 좀 안 좋다기보다는 좀 낮은 학과들은 2점대들을 보여주죠. 그래서 어쨌거나 1점대 중반에서 후반 사이가 교과전 성균관대도 최저가 있어요. 그리고 한양대죠. 한양대 이게 한양대입니다. 연대보다 높아요. 전체적으로. 한양대는 최저가 없거든요. 최저가. 한양대학교 보시면은 생명공학과 22학년도에 50% 컷이 1.05, 1.07, 70% 컷. 24학년도에도 생명공학과 1.07. 1점대 극초반인 아이들이 합격하는 사례들이 나와요. 한양대가. 그죠? 내신. 이 아이는 1.05인 학생. 이 아이는 왜 한양대를 썼을까요? 1.05는 솔직히 지방 국립무대 쓰잖아요. 최초 합격권이에요. 1.05. 대부분 1.3까지도 추가가 되고 1.2 내외 이 정도가 되거든요. 근데 이 아이는 왜 1.05일까요? 자, 입시를 생각하실 때 지금 많이 바뀌긴 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거는 안 변합니다. 실력이죠. 실력인데 내가 9월 달에 수시원 서접수를 할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27년 9월 달에 수시원 서접수를 해요. 그러면 6개 대학을 선택해야 되는데 6개 대학을 선택하는 기준은 뭘까요? 기준. 성적이겠죠. 성적은 여러 가지가 있죠. 모의고사 성적도 있고 내신 성적도 있고 비교과 활동도 있어요. 그죠? 그러면은 그 가장 기본이 되는 거는 내가 이제 일단 9월 모의고사까지 봤기 때문에 평가하고 모의고사를 2번 봤죠. 이걸 가지고 내가 정시에 갈 수 있는 대학이 어느 정도 선인가가 기준인 거예요. 여기가 이제 9월 모의고사 봤다가 내가 이 정도 대학을 갈 수 있을 것 같아 정시에. 그러면은 교과나 종합전형으로 쓸 수 있는 대학이 이렇게 되는 상황이 있을 거고 이렇게 되는 상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상황이 좋은 상황이죠? 이렇게 되는 상황이 좋은 상황이죠. 이렇게 되는 상황이 좋은 상황이죠. 좀 이해가 안 되시죠? 자, 3학년 1학기까지 끝난 상황이에요. 9월에는 내가 교과나 종합전형으로 쓸 수 있는 대학은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 모의고사 성적이 이렇게 나오는 게 좋아요? 이렇게 나오는 게 좋아요? 이렇게 나오는 게 좋죠. 모의고사 성적. 정시에 갈 때 대학이 더 높은 게 좋죠. 그죠? 이 아이는 이렇게 나오는 거죠. 정시에 한양대는 못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의대를 쓰고 싶어도 최저를 못 맞춥니다. 그게 이 아이입니다. 그래서 최저가 없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였죠. 근데 한양대가 26학년도부터는 최저를 넣었어요. 이게 또 요동을 치겠죠. 자, 다음 건국대. 건국대에 갔는데도 안 떨어져요. 자, 1점대 후반에서 2점대가 좀 나오긴 해도 그렇게 크게 떨어지는 않습니다. 건국대는 최저가 있고 없고 이 빨간 게 최저가 있었던 거고 또 없고 막 그래요. 건국대를 교과로 가려고 하더라도 1점대 후반 정도 이상이 나와줘야 돼요. 과에 따라서. 자, 그 다음으로 단국대 정도를 가니까 이제 가볼만 하죠. 2점대가 나옵니다. 근데 솔직히 여기에 2점대, 2.5, 2.3 이게 굉장히 쉬울 것 같지만 굉장히 힘든 거예요. 이제 지금 체제에서 11%까지가 2등급인데 그 11%에서 내외 쪽으로 나와야 3등급 23% 이내가 들어야 이 내신대를 유지하는 거거든요. 3등급이면 수월하게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23% 300명의 학교에서 몇 등이죠? 60몇 등이에요. 전교에서. 그 정도를 해야 3등급이 나오는 거예요. 반에서 3, 4등 해야 나오는 겁니다. 실제로. 그래서 단국대 정도 가면 이렇게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아이들은 근데 이 내신이 아니잖아요. 5등급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주요과, 화생공, 전기전자, 기계공학, 경영. 그래서 70%컷 24년도 기준으로 했더니 이 정도가 나오는데 5등급으로 변환시켰더니 가천대 정도 가야 2등급이고 나머지가 다 1등급. 교과전. 자, 그럼 어떻게 뽑아요? 다 똑같아요. 다 1이야, 애들이. 그죠? 10%까지 가니까 4%가 아니고. 그죠? 그리고 그 아까 잠깐 언급은 안 했는데 이 학생부 내용에서 교과 성적이 나올 때 표준 편차라는 게 사라졌어요. 현재 고등학교 1학년까지는 표준 편차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같은 동점자일 때 그 점수에 가지고 비교해서 Z 점수를 산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비슷한 점수라도 좀 더 우위가 나오게 할 수 있는데 표준 편차가 사라지면은 이 아이가 90점을 맞았는데 이게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교과 전형으로 뽑기가 그냥 교과로만 뽑지는 않을 것 같아요. 뭔가를 최저를 강화시키든가 아니면 서류를 좀 더 보든가 면접을 넣든가로 변환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 게 교과 전형이고요. 의대 컷은 이게 그냥 보여드린 거죠. 이 정도 선입니다. 전남대 전북대 70%컷. 그 다음으로 학생부 종합전형. 서울대에서부터 한양대까지 쭉 봤을 때 26학년도에 가장 많이 요동을 치는 거는 한양대 성균관대예요. 그리고 이건 이미 요동을 쳤고 성균관대는 원래는 이 대부분의 얘네 전형들이 서성안의 전형들이 요 서강대처럼 그냥 하나였어요. 그리고 성균관대는 융합탐구만 있었고 얘도 그냥 하나만 있었어요. 서류용으로만. 근데 막 쪼개고 시작했어요. 얘네들 26학년도. 자, 그럼 서울대, 연대, 고대와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종합전형은 이 두 개의 유형, 스카이와 서성안의 그 차이를 비교하시면 그 밑에 대학들도 다 비슷비슷합니다. 실제로. 자, 그러면 서울대, 연고대와 그다음에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의 입시를 바라보는 관점으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 대학은 입시의 목적이 뭐죠? 우수한 아이들을 유치하려고 하죠. 그죠? 그래서 서울대, 연대, 고대는 우수한 아이들을 유치하려고 그렇게 크게 노력하지 않아요. 우수한 애들이 많이 지원을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걸러야 돼요. 그래서 면접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전형들 면접이 있습니다. 걸러내야 되니까. 그렇죠? 자,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의 목적은 뭐죠? 우수한 학생들을 연고대에서 뺏어와야 돼요. 그죠? 그래서 얘네들 거의 대부분 면접이 없는 전형이 더 많습니다. 최저도 거의 없고요. 서울대 같은 경우는 1단계에 이제 뭐 지역균형 같은 경우는 1단계에 3배에서 뽑고 여기서 면접을 일반 면접을 봐요. 이런 이제 전교에서 1, 2등 학교 전체 지명이 받는 거고 일반 전형은 1단계에 2배수를 뽑고 면접 구술이라는 걸 보죠. 면접에서 선전하는 최고 난이도의 심층 면접을 보는 게 서울대 심층 면접이고요. 연세대학교하고 교래대학교 면접은 재신문 기반 면접이에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서강대는 그냥 서류평가, 여기 성균관대도 대부분 서류평가, 한양대도 서류평가였는데 이런 면접들을 지금 들어가게 하기는 했어요. 좀 적은 인원이 변화가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과학인재, 작년부터 뽑았는데 이게 150명을 뽑습니다. 재신문으로 수학과로 30%, 서류가 70%를 뽑고 최저는 이게 이따가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이게 왜 문제인지에 대해서는. 자, 서울대 지역규정이죠. 서울대 지역규정은 학생부 종합전형이지만 결국은 교과전형이죠. 전교 1, 2등이 쓰는 아이 전형인데 컷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 정도 하고 뭐 의대 같은 경우는 뭐 1.5, 1.5, 1.4 이렇게 쭉 나오죠. 그리고 여기에 약학계열을 보시면은 작년에 70% 컷이 1.06이었죠. 약학계니까 1.16, 1.16. 저희 작년에 갔잖아요. 제가 기준으로 갔는데 학생이 대신 1.5 정도 됐습니다. 여기 2등. 여기 다 보여주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일반 전형은 이제 컷이 조금 더 내려가서 2점대가 꽤 많이 보이죠. 그리고 작년에 특이하게 교과 성적 산출 부족 요거를 많이 올려놨어요. 교과 성적 소지자 부족이라고 하면 검정고시라든지 아니면 영재고겠죠. 그래서 그 등수에 50%가 5등 안에가 7등 안에가 이게 소지자가 없어서 산출 부족이 됐다. 그렇게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활동 수영 연세대. 연세대 활동 수영은 교과 전형하고 큰 차이가 없어요. 생각보다 꽤 높습니다. 그리고 과거나 영재고 아이들이 의외로
연대 활동 우수형으로 합격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일반고에 내신 좋은 아이들이 더 많이 합격하는 상황입니다. 연대 같은 경우는 자사고, 그리고 고대는 학업우수, 그리고 계열적합 두 가지로 나눠져요. 학업우수 같은 경우는 최저가 있으면서 이제 컷이 대략 1점대 후반에서 2점대로 왔다 갔다 하죠. 학교가 괜찮은 일반고에서 최저도 맞추면서 활동을 잘하는 아이들이 많이 합격을 하는 게 학업우수 전형이고요. 계열적합은 이제 컷이 좀 내려가는 걸로 봐서, 그리고 최저도 없는 걸로 봐서 이제 학교가 좋은 학교들 자사나 이제 그 외에 특목이 합격을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겁니다. 서강대입니다. 서강대는 대대적으로 이제 특목하고 자사를 굉장히 좋아하죠. 그래서 이제 컷이 이 정도 선에서 1점대에서 2점대, 3점대까지도 가죠. 성균관대는 계열 모집과 학과 모집으로 나눠지는데 고대하고 달라요. 그냥 과별로 나눈 거예요. 과별로 나눠서 이런 정도 선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자료들은 대학 어디가에서 좀 더 많은 자료들을 보실 수가 있고 매년 업데이트가 되니까요. 참고적으로 매년 보다 보면은 비슷비슷해요. 컷이. 3점대도 나오기도 하고 2점대도 나오기도 하고 이거 4점대도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종합전형. 이 4점대 아이들 중에 일반고 애들은 몇 명이나 있을까요? 그죠? 그러니까 이 자료를 보실 때 참고하라는 게 나 4점대니까 내가 한 3점 초반이니까 성균관대 종합해볼만 할까? 안 돼요. 안 돼요.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문제의 과학인재 전형입니다. 150명인가를 뽑고요. 과도 다 괜찮아요. 이과 쪽이죠. 이게 50% 컷입니다. 이게 70% 컷입니다. 별로 안 충격을 받으신 것 같은데 5등급하고 5등급, 4등급, 4등급, 4등급이 다 이 중에 일반고는 없어요. 그러니까 과거 애들 뽑으려고 만들어 놓은 전형이죠. 그러니까 어쨌거나 우산애를 포섭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건데 이건 좀 너무 심하지 않았나. 이게 작년에 생겼는데 이 결과가 이랬어요. 자, 그리고 한양대입니다. 한양대도 종합전형 굉장히 높아요. 그 서성한보다 이제 그 서강대나 성균관대보다 굉장히 높습니다. 학생도 종합전형을 생각을 할 때 이 활동이나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시하려고 하시는데 이 지역에서 내신이 3점대 초반이 되면서 이 서성안을 뚫고 들어가요. 솔직히 경희대라든지 경희대를 뚫고 들어가는 아이들은 없습니다. 최소한 2점 중반 이상은 나와줘야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흥고에서 대략 2.4 정도 됐던 아이였어요. 2.4 정도 되는 아이가 그 좀 안정적으로 쓴다고 해가지고 이제 20대 정도의 종합으로 합격을 했습니다. 그런 것으로 합격을 해요. 그리고 걔보다 조금 더 잘했던 2.3 정도 되는 애는 건대랑 홍대랑 다 써놨어요. 건대 1단계 통과하고 2단계 써버렸어요. 3개에서 뽑았는데 그 홍대는 합격했고요. 경희대까지 갔었을 때는 쉽지는 않아요. 사례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사례가 우리 애가 되라는 보장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내신이 가장 최우선이 돼야 돼요. 5등급제로 바뀌더라고요. 되었고, 종합전형도 이렇게 컷을 준비했습니다. 바뀌죠? 이렇게 1, 1, 1, 2, 1, 2, 1, 2, 1, 2 이렇게 되죠. 내신하고 이제 활동하고를 다 같이 잘 아울러야 종합전형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전형을 준비할 때 내신만 준비해서는 안 되죠. 진로 선택을 어떤 과목들을 해야 되는지, 편집표에 따라서 학교별 편집표에 따라서 뭘 해야 되는지, 이게 이제 지금 개정하기 전 과정들입니다. 개정하기 전 과정들. 뭐 공통교과는 거의 다 똑같아요. 국수역, 한국사, 통합사회, 통합과학 다 똑같죠. 이런 부분들을 2학년, 3학년 때 배우게 되죠. 그러면은 우리 아이는 이과를 가고 싶은데 뭘 해야 되나? 아까 전에 기본적으로 그 과학 시간 선생님이 얘기해 주셨을 거예요. 그렇죠? 현재에 대해 좀 얘기해 주실 거예요. 근데 막연히 그것만 가지고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매년 이 서울대라는 학교에서 그 입시생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발표할 때 넘겨보시면은 이런 자료를 발표를 해줘요. 경검, 연계, 교과, 이수강. 그래가지고 요 서울대 자료 보시면은 34페이지에 핵심 권장 과목과 권장 과목이 나옵니다. 핵심 권장 과목은 학과에서 공부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이수를 권장하는 과목, 그리고 권장 과목은 학부에서 공부하기 위해 이수를 권장하는 과목. 둘 다 중요한 과목이죠.
뭐 들여다보면 인문대학에서는 핵심 권장 과목과 권장 과목이 없어요. 공부만 잘하면 돼요. 그리고 사회과학대학에서도 거의 다 없는데 경제학부에 미적분과 확률과 통계가 있습니다. 얘네들은 수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 장으로 넘겨보시면은 수리과학부, 자연과학대학에서는 이제 수학 관련된 거는 미적학통 기하, 그다음에 각 다른 과목에서는 자기에 연결된 수과목들이 다 핵심 권장으로 가고 있죠. 자, 공대 가보겠습니다. 공대 가니까 미적기하, 물투. 그죠? 공대이기 때문에 물투를 해야 핵심 권장 이수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너희 학교에서는 물리투가 개설이 됐는데 너는 기계공학과를 쓰면서 왜 그 리투 안 했냐? 라고 평가를 한다는 거죠. 그래도 지금 교육과정상에서는 지금 현재 고1, 2, 3 지금 아이들은 이 수과목이 ABC예요. 80점 이상이면 A, 60점 이상이면 B, 60점 이하 C. 그리고 A를 받는 비율이 30% 이상 대부분 줘요. 해볼만 하죠? 우리 아이들은 5등급이에요. 10%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30%, 34% 안에 못 들어가면 그냥 3 뜨는 거예요. 근데 안 할 수가 없죠. 이렇게 되면. 이걸 선택하는 기준이 뭐냐? 결국은 내가 어떤 전형에 더 유리한가를 파악을 하고 그리고서 선택을 해야겠죠. 1학년 때 내신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1학년 때 어느 정도 갈리는 거거든요. 1학년 때 내가 1, 2등급 안에 다 들어가서 이 내신이 5등급 중에서 어느 정도 한다. 그러면 힘들지만 같이 가져야 되는데 건너뛴 아이들은 물론 하긴 해야겠죠. 하긴 해야겠는데 이 목적성이 많이 상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선택 과목은 이렇습니다. 그리고 자, 이제 특목고와 일반고의 대입 전형을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자, 특목고, 일반고. 요거는 이제 수시, 작년 수시에서 서울대와 연대와 성균관대가 학교 유형별로 전형별 합격 인원을 공고를 했어요. 홈페이지에 가서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뭐 논술 전형은 학교 유형하고 상관이 없어요. 실적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논술을 제외하고 교과종합, 이제 지역균형 일반 전형. 일반고가 지역균형에서 458명, 자공고 26명, 자사고 17명, 과거, 영재, 외고, 국제는 한 명도 없습니다. 연세대학교 학생부 교과전에는 일반고가 462명, 자공고 20명, 자사고 1명, 과거, 영재, 외고, 국제 다 한 명도 없어요. 성균관대도 마찬가지 교과전형 360명, 27명 1명, 과거, 영재, 외고, 국제는 한 명도 없습니다. 학생부 교과전형은 일반고에 굉장히 유리한 전형이 되죠. 자, 종합전형을 봤을 때에도 일반전형, 학생부전형, 학생부전형. 일반고가 합격 비율이 꽤 높죠. 근데 서울대를 보니까 영재고가 329명, 자사고가 226명, 과학고가 146명, 외고가 193명. 학생부종합에서 연대를 보니까 자사고, 외고는 꽤 있는데 영재고 별로 없죠. 과거 별로 없죠. 아까 종합전형에서 연대는 활동우수해서 얘네들이 합격하기는 쉽지는 않아요. 근데 성균관대는 그래도 외고, 영재, 과학고를 꽤 많이 뽑죠. 자사고도 꽤 많이 뽑고. 그렇더라도 어쨌거나 일반고가 더 많이 합격을 하는 거죠. 그러면 특목고가 유리할까요? 일반고가 유리할까요? 대학 입시. 공부 잘하는 애가 유리해요. 사실상 이 표를 보고서 거기서 이제 매체에서 발표하거나 이런 걸 보시면은 전형 결과 일반고 50% 이상 선발됐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일반고도 나쁘지 않네 서울대. 자, 근데 우리는 이거를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고입정보 포탈에 보시면은 일반고는 전국에 1659개 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재고는 8개 학교예요. 8개 학교에서 329명이 나옵니다. 800명 중에 각 100명이거든요. 800명 중에 329명이 서울대를 합격을 한 거고 영재고 20명, 그다음에 연세대 20명, 성균관대 11명. 과고가 20개 학교, 142명. 그러니까 일반고에서 공부 잘하는 애들, 그다음에 공부 잘하는 애들이 합격을 하게 되는 거죠. 베리타스 알파라는 데에서 이런 자료를 101개 교예요. 작년에 서울대를 배출한 고등학교. 유형별로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일반고는 53개, 582명이고 자사고 쭉 있어요. 여기에 그 영재고는 발표를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영재고가 없어요. 과거 일부도 없어요. 여기 일부만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일반고가 제일 많이 갔지만 결국은 똑같습니다. 일반고는 이 정도 된다. 내가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으면 그 비율 안에 일반고에서도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자, 다음으로 이제 논술 전형입니다. 논술 전형은 서울대는 없고요. 고대가 이제 올해 부활했고 연대, 고대, 서울대, 서경대, 한양대 이렇게 쭉 있을 때 대부분이 논술 100이에요. 그리고 한양대도 종합평가가 들어가지만 논술 성적으로 강락이 많이 좌우됩니다. 그리고 최저가 연대를 빼고는 다 있고요. 한양대는 이제 최저를 다 넣기로 했나 봐요. 네. 올해까지는 없는데 다 넣기로 했어요. 자, 그럼 논술을 준비하는 거는 어떤 상황일 때 준비해야 되죠? 논술을 준비해가지고 육논술을 써야 돼요. 육논술을 써야 되는 상황. 그럼 우울한 상황일까요? 뭐 지나온 과정을 생각했을 때는 우울한 생각이 들겠지만 결국은 아까 그거예요. 정시에 내가 어느 대학을 갈 수 있는가. 교과 전형하고 요걸 그 종합 전형을 쓸 수 있는 대학이 여기에요. 이게 우울한 상황이 아니거든요. 내가 그날 한 번의 시험이지만 제대로 내 실력대로 본다면은 교과나 종합 전형으로 갈 수 있는 대학보다 더 잘 갈 수 있잖아요, 정시에. 그럼 수시 6개를 안 써요? 써야 되잖아요. 교과나 종합 전형에 면접 없는 거 써고 나서 미리 합격을 해버려. 그럼 정시를 못 가잖아요. 그죠? 그럼 제일 우울한 거잖아요. 그러면 논술을 쓰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쓰더라도 안정적으로 수능 이후에 면접이 있는 걸 쓰는 거죠. 교과나 종합. 그럼 그런 것들을 다 찾아서 다 교과나 종합전형을 쓸 수 없기 때문에 수학을 잘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수학 논술, 글을 잘 쓰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인문 논술, 이게 쓰는 게 논술 전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논술 준비를 언제 하시느냐? 기본적으로 내가 어느 정도 가는지가 정해져야겠죠. 근데 특히나 이과는 2학년 마지막 모의고사. 원래는 11월에 보는데 올해는 10월 15일 날 봤어요. 2학년 마지막 모의고사에서 수학이 1등급이 나왔다 라고 하면은 중앙대를 포함해서 연세대학교 논술을 이 6개, 하나, 둘, 셋, 넷, 6개 대학의 논술을 겨울방학부터 시작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주구장창 논술하라고 노트라원에서 얘기는 하겠지만 할 필요 없어요. 솔직히 그렇게 해서 합격할 확률도 높지도 않습니다. 자, 대부분 2등급, 3등급 나오는 애들한테도 논술을 하라고 권유를 많이 해요. 네. 내신보다는 그게 더 높은 확률이 높기 때문에. 자, 그럼 생각을 해볼게요. 자, 수능에서 수학 1등급은 몇 명이 나올 거예요? 수학에서 애들은 대략 18,000명 정도 나옵니다. 18,000명. 18,000명 중에 90%가 미적하고 기하예요. 확통이 한 10% 정도를 못 차지해요. 그러면 대략 한 16,000명 정도 이상이 1등급이 나와요. 그죠? 수학으로만 봤을 때. 서울대, 연대, 고대, 카이스트, 포공, 서강대, 성균관대, 한양대, 의치, 한, 약, 수. 그럼 그 인원들이 16,000명이 안 될까요? 그 모집 인원이? 그리고 거기에 가는 아이들 중에 수학 1등급이 안 되는 애들은 거의 없어요. 교과 전형으로 해서 최저를 맞춘 의대 가는 애들 중에 2등급이 나오기도 해요. 다른 과목에서 맞췄으면 되니까. 근데 대체적으로 그 정도 되는 아이들이 이 대학교를 노려보겠죠. 근데 내가 수학 1등급도 안 되면서 중앙대 이상의 논술을 준비한다? 굉장히 시간 낭비예요. 그러면은 내가 정시에 갈 수 있는 대학은 떨어지고 논술을 써놨어요? 최저를 못 맞춰요, 나중에. 그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준비하는 시간은 그 2학년 마지막 모의고사에서의 수학 성적.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아이들이 겨울방학 동안에 이제 특히나 수학은 잘하는데 다른 과목은 좀 안 되는 아이들이 이제 정시보다 더 좋은 데 가기 위해서 논술을 많이 하려는 유혹에 빠져요. 그리고 또 재밌으니까. 논술 학원에 가서 하면 풀리거든요. 풀려요. 직접 똑같은 문제가 나와요? 안 나와요. 그 예전에 이제 안양고등학교에 남학생이 있었어요. 과일 가게를 하시는 7대 독자, 키가 190이 넘는 등치가 이만한 아이가 있었는데 6월달에 상담을 하러 왔어요. 상담을 하는데 얘가 내신이 5등급이에요. 5등급 이하였다. 그래서 야 너는 갈 수 있는 데가 없어요. 수원대도 힘들고 안양대도 힘들어요. 그래서 모의고사 이걸 걸 봤더니 수학은 2등급을 찍었어요. 나머지가 또 다 5예요. 그리고 이러면은 진짜 수원대도 힘들어요. 정시에. 수학이 아무리 잘해도. 그래서 이 아이한테는 일단은 전체적으로 공부하면서 수학을 준비를 좀 더 하는데 이 원서 접수를 일단은 가천대 적성, 그때 적성, 수원대 적성, 그 다음에 나머지 수학만 보는 논술로 아주대, 인하대, 광운대, 이렇게 충실대 이렇게를 알려줬어요. 거기를 쓰자고. 이게 9월달에 그렇게 원서 접수를 했어요.
하고 9월달 말에 그 수원대 논술이었거든요. 적성이었거든요. 수원대 적성을 보고 나서 합격자가 발표를 해요. 최저가 없기 때문에. 수원대 합격을 했대요. 얘는 이제 입시가 끝난 거예요. 성실을 못 쓰잖아요. 그죠? 그럼 너는 이제부터 그 수능 준비하지 말고 아주대나 이제 이런 거 기출문제 풀어라. 그런데 학원도 거의 다 수능 한 달 전이기 때문에 거의 다 중간이거든요. 그러니까 너 혼자 풀어라. 그리고 수능 끝나고 학원에 가라. 라고 해줬어요. 그 다음 주에 가천대도 합격을 했대요. 네. 적성일 때 수학을 잘하면 합격 확률이 꽤 높았거든요. 그럼 다행이잖아요. 그러고 나서 수능이 끝나면 그 주 토요일, 일요일, 그 다음 주 토요일, 일요일, 마지막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가 논술시험들을 봅니다. 아주대나 대가 이거 끝이에요. 2주라는 시간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얘는 논술학원에 그때 처음 갔어요. 그리고 아주대 기계공학과를 최초 합격을 했습니다. 결국은 걔가 수학 2등급을 찍었어요. 자, 아주대는 최저가 없거든요. 아주대에 딱 갔는데 수학 1등급이 되는 몇 명이나 있을까요? 의대를 제외하고 수학 1등급이 되는 거의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2등급 맨 위에 아이들도 별로 없어요. 왜? 다른 과목들 밸런스 맞으면 거의 건대 이상 가거든요. 대부분 2등급 맨 끝에 애들이랑 3등급 맨 위에 애들이 싸웁니다. 누가 더 잘 풀어요? 별 차이 없어요. 똑같아요. 그날 풀시험 따라서 한 문제 들은 놈이 2등급, 3등급 받은 거고 13놈이 그러니까 실력도 결국은 실력이거든요. 실력. 아주대 문제 되게 어려웠어요. 그냥 좀 쉬워졌을 때도 있는데 그래도 어렵게 나옵니다. 한양대보다 어렵게 나왔던 적도 꽤 돼요. 아주대에서 얘네들한테 100점을 요구하는 건가요? 얼마나 푸는가? 뭐가 결정을 짓냐? 이건 실력이에요. 그날 나한테 얼마나 적합한 문제가 나오느냐는 운도 있어야겠죠. 근데 그 운이 로또가 아니라 실력이라는 거예요. 왜 마지막에 수능에서 결국 2등급 찍었어요? 그 정도 실력이 되면 된다는 거죠. 그 논술을 거의 목매지 말고 논술 하나 시간 빼지 말고 한 번 가면은 뭐 수업만 들은 게 아니잖아요. 집에 와서 과제하고 하면 시간 엄청 뺏겨요. 그래서 수능을 좀 더 철저하게 하는 게 더 유리하다. 내가 정시에 갈 수 있는 대학을 최대치를 끌어오려면은 수학만 가지면 안 돼요. 자, 논술은 발표를 안 해요. 그 대학 어디가에. 그래서 한양대 자료를 보면 22, 23, 24 이렇게 쭉 발표하는데 22학년도까지는 내신 평균하고 논술 평균하고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이 귀찮았는지 이제 논술 평균만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논술 준비를 만약에 한양대를 할 때 기출문제 풀어보고 이 평균 점수 비교하면서 보면 되고요. 의대 같은 경우 23학년도, 24학년도는 안 뽑았는데 또 올해는 또 봐요. 그리고 22학년도에 보시면은 수학교육과가 평균이 83.3, 그다음에 의예과는 76.5. 그죠? 수학교육과 애들이 수학을 더 잘하죠? 의대 애들보다. 그럴 리가 없죠. 문제가 달라요. 의대 문제가 더 어렵죠. 그러니까 이런 참고 자료를 보시고 그 비교를 하면 내가 어느 정도 정답이 나오는지. 그 다음에 정시입니다. 정시도 원래 단순했었는데 조금씩 복잡해지는 것들이 생기고 있어요. 뭐 서울대는 이제 지역균형하고 일반전형으로 한 지가 꽤 됐고 지역균형도 역시나 학교장 추천. 그래서 교과평가가 40%가 들어가고요. 일반전형은 1단계를 수능으로 뽑고 2단계의 수능과 교과평가가 20이 들어갑니다. 서울대는 이 교과평가라는 게 점수가 아니에요. 내신 점수가. 교수님이 아예 학생부를 보고 평가를 해서 A, B, C를 매겨요. 그에 따른 감점이 돼요. A 만점, B 감점, C 감점. 그다음에 연세대학교는 대부분이 수능 100이었었는데 내년서부터 이 5%가 들어가요. 이 5% 왜 넣었을까? 과연 얼마나 변별력이 있을까는 모르겠어요. 어쨌거나 5%가 들어가는 게 교과에서. 고려대는 교과 우수전형과 일반전형. 일반은 수능 100으로 뽑고 이 교과 우수전형에서 교과 20이 들어가는데 570명 정도 뽑고 여기에서는 내신이 들어가요. 내신 점수로 산출을 해요. 서강대는 수능 100, 성균관대는 수능 100이고 일부가 이제 면접이나 인적성을 하는 게 있고 한양대도 거의 수능 100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수능 정시는 거의 다 수능이 당락을 좌우하게 되고 이 가군, 나군, 다군에 있어서 서울대가 원래 나군, 그다음에 연고대는 가군이죠. 서울대하고 연고대는 왜 다르게 놨을까요? 같이 하면 안 되잖아요. 원래 이제 가군, 나군, 다군에 대해서 가끔씩 물어보시는데 이거는 전형 기간이에요. 가군 전형 기간, 나군 전형 기간, 다군 전형 기간이 있습니다. 그거 분류해요. 원서대표는 똑같이 해요. 그래서 전형 기간이 무슨 상관이에요? 의미는 없습니다. 서울대가 나군이기 때문에 연고대는 다른 군에서 하는 거죠. 서울대가 원래 가군이었거든요. 옛날에는.
그래서 어느 순간 우리 나군으로 할 거야 하니까 그 해 바로 얘가 다군으로 갔어요. 나군에 있다가. 자, 그다음에 서강대는 나다군인데 다군은 거의 다 없고 원래 없었는데 이렇게 새로 생긴 거예요. 나군을 제일 많이 뽑습니다. 서강대는 나군을 보수를 해요. 어차피 서울대 쓸 애들 우리 학교 안 쓴다. 연고대 애들을 받아와야 돼요. 그죠? 그다음에 성균관대하고 한양대는 대표적으로 다 나군으로 뽑았었거든요. 다군이 조금씩 생겼는데 성균관대하고 한양대 같은 경우는 가나군으로 해서 이제 연대 애들을 뺏어와야 되는 바와 연대 애들하고 박치기를 시키는 거를 만든 거죠. 여기는 없는데 이제 중앙대가 가군을 항상 굉장히 많이 뽑습니다. 이제 주요과에 가군의 이제 경영, 전기전자, 컴퓨터, 소프트웨어 이렇게 해서 꽤 많은 인원을 뽑아요. 100명 이상. 그래서 가군을 중앙대는 항상 유지를 했었어요. 가나다군을 다 뽑니다. 중앙대는 왜 다군을 유지를 할까요? 그것도 좋은 과를. 어차피 가나군에 서울대서부터 한양대까지 쓰고 나면 다군에 쓸 수 있는 학교가 의학 계열을 제외하고는 없어요. 중앙대가 다군에서는 제일 좋은 학교가 돼요. 그래서 경쟁률도 어마어마하고 추가 합격도 어마어마합니다. 1200번까지 됐었죠? 1200. 그럼 1200번까지 보니까 내가 할만할까? 근데 그렇게 해서 뽑은 아이도 수능 성적이 굉장히 높은 아이인 거죠. 왜냐면 어차피 가나군에 위에 다 써서 빠지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대학 어디 가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예, 평균이 나옵니다. 국어 22학년도 처음 발표할 때는 국어 100분위, 수학 100분위, 탐구 100분위, 평균 점수, 영어 등급. 그러다가 23, 24학년도에서는 이 수능의 그 과목별 100분위를 보여줘요. 평균. 여기에 나오는 평균을 보시면 의예과가 100, 198. 그래서 99.17이죠. 이 100분위와 그 내 위치를 혼돈하시면 안 돼요. 나중에 모의고사를 보고 나서 이 성적표 같은 데 나오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UA라든지 지라시에 입력을 하면은 내 위치가 나옵니다. 내 위치가 나오고 여기에서 나오는 99.17을 받는다고 해서 서울대 의대뿐만 아니라 모든 의대를 못 가요. 0.1% 안에 들어가야 이게 가능해요. 이거는 단순히 점수의 100분이죠. 그 모의고사 성적, 수능 성적의 100분위 성적의 그거고 거기에 나오는 나의 위치인 거죠. 그 차이점은 알고 계셔요. 어쨌거나 100, 198 탐구가 그다음에 요런도 그다음에 이제 지역균형 지역균형은 요 과들이 뭐 이렇게 뽑지는 않아요. 학교장 추천을 보는 정시에 그러니까 요 정도. 연세대입니다. 연세대도 이렇게 첫 해 발표했다가 둘째는 이렇게 발표하고 또 작년에도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연세대 2학년도의 의대를 보면 100, 199예요. 199면은 아까 서울대가 198이었잖아요. 그렇죠? 연대가 더 높았어요. 그 당시에는 서울대가 투를 해야 됐거든요. 그리고 100분의 차이거든요. 그래도 어쨌거나 198 이런 습니다. 이걸로 쭉 참고자료로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학교가 내려갈수록 조금씩 내려가요. 아까 전에 이제 97, 95였다가 이제 94 고대 가고 서강대 가니까 이제 90% 초반대 나오고 성균관대 가니까 또 이렇게 과에 따라서 또 높은 과도 있고 의대학대 그다음에 이제 한양대. 이런 자료들은 나중에 보시면 되고요. 성적이 나오면 보시면 되고 오늘 이제 마지막 내용인데요. 대학 가기가 왜 이렇게 어려운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수능이에요. 23학년도, 23학년도, 올해 25학년 수능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고등학교에 이제 내년에 입학을 하게 되면 1년에 모의고사를 몇 번 볼까요? 1년에 모의고사는 4번 보죠. 고등학교 1학년 4번, 고등학교 2학년 4번, 3학년이 되면은 6번의 모의고사를 봅니다. 고등학교 1학년에 가서 3, 6, 9, 원래 10일인데 뭐 지금 올해는 10일 받고 4번의 모의고사를 가요. 교육청 모의고사죠. 교육청 모의고사를 보면은 A4지 한 장으로 성적표가 나옵니다. 굉장히 친절해요. 뭐 틀렸는지도 다 나오고 우리 반 등수, 과목별로 우리 반 등수, 전교 등수, 전국 100분위가 나와요. 그 옆에 보면은 조합 100분위도 나와요. 뭐 국수탕, 뭐 96, 거기만 상위 4% 위치가 나옵니다. 그거를 이제 1학년, 2학년 8번의 시험을 통해서 내 위치를 알죠. 그 다음에 3학년에 대해서 3월달, 4월달도 시험을 보죠. 거기에서도 교육청 모의고사. 그래서 내 위치를 알아요. 근데 그게 깨져요. 언제 깨지죠? 그게 6월. 평가원 시험을 보게 되죠. 23학년도에는 6만 5천 명의 재생이 같이 왔습니다. 작년에는 7만 5천 명, 올해는 7만 3천 명.
우리끼리 이렇게 시험을 봤었다가 요 7만 5천 명 정도야 되는 대생들이 같이 보는 거죠. 다른 시험이잖아요. 경쟁사니까. 내 위치가 이렇게 있었는데 7만 5천 명의 재생들이 다 내 밑으로 들어와요. 근데 병bil이 확 올라갈 거는 그럴 리가 없잖아요. 위아래로 막 섞여 들어오고요. 6월달에 시험을 딱 봤는데 나 괜찮게 본 것 같아. 느낌이 좋아. 그죠? 성적표를 봤더니 좀 떨어지는 느낌. 생각보다. 그리고 평가원 성적표는 굉장히 불친절합니다. 그냥 성적표에 과목, 등급, 백분위, 표지 점수예요. 뭐 등수 뭐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만 딱 찍혀요. 그럼 이제 UA라든지 진학서라든지 성적을 입력해 보는 거죠. 그 백분위가 떨어지는 거죠. 1차 쇼크가 온 게 6월달이에요. 자, 거기서 끝날 줄 알았더니 9월달이 됐더니 23학년도에 7만 8천 명, 우리는 9만 명, 올해는 9만 1천 명. 역대 최다. 이렇게 봅니다. 또 늘어나요. 왜 6월달하고 9월달에 재수생 검정 공시의 일이 다르죠? 반수생들이 들어가요. 반수생들이 다 잘하는 건 아니에요. 나보다 못하는 반수생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이 반수생들 중에는 극상위권이 항상 있어요. 극상위권. 좀 재수없는 애들이죠. 연고대를 다녀요. 근데 난 서울대를 가야겠다. 서울대 의대를 다니면서 역시 의대가 최고다. 심지어는 의대를 다녀요. 근데 나는 더 좋은 의대를 가야겠다. 라는 아이들이 틀립니다. 수능은 100분이에요. 그죠? 내가 위치가 있는데 극상위권이 들어와요. 내가 밀리겠죠. 그게 9월 시험입니다. 자, 거기서 끝날 줄 알았더니 실제 수능을 봤더니 13만 9천 명이 봤어요. 15만 7천 명이 봤어요. 올해 접수 18만 1천 명입니다. 다 보지는 않을 거예요. 대부분 이렇게 줄어들어요. 접수한 인원보다 줄어듭니다. 그래도 한 15만 명 이상 16만 명 또 늘어나요. 그러니까 6월 모의고사, 9월 모의고사, 수능, 평가원에서 보는 이 세 번의 시험의 시험 경쟁 상대가 다 달라요. 그죠? 그러니까 내 위치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거죠. 그게 수능입니다. 그래도 재생들이 다 잘하나요? 재생들 성적이 이렇게 정리분포를 해요. 이게 역사각이 아닙니다. 걔네도. 못하는 애들 허다해요. 이렇게 무늬만 재생도 많거든요. 그 재학생들도 이렇게 정리분포를 하겠죠. 성적이 이 두 개를 합쳐요. 약간 오차는 있겠지만은 내가 그렇게 크게 밀릴 이유가 없어요. 현역들이. 뚜껑을 열면 항상 재생들 성적이 더 좋아요. 내 성적은 항상 떨어져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고등학교에 입학해서 본 교육청 모의고사에 나오는 그 성적표에서의 나의 위치가 가짜라서 그래요. 가짜라서. 무슨 말이냐? 3월달이 됐었을 때 작년에 30만 8천 명 정도가 시험을 봤죠. 원서 접수를 32만 6천 명이 했어요. 고3이죠. 근데 실제 시험 보니까 28만 7천 명. 4만 명이 좀 넘게 시험을 안 봤죠. 그 전년도 4만 명이 좀 넘게 시험을 안 봤죠. 올해도 아마 그럴 거예요. 고3인데 매년 4만 명, 많게는 5만 명 정도의 고3 아이들이 수능날 시험을 안 봐요. 수능을 안 봐요. 이 아이는 왜 수능을 안 봤을까요? 그 아이들은 수시 합격할 수 있겠죠. 그렇죠? 항상 이 질문을 드리면은 이 수시 얘기를 제일 많이 하세요. 아직까지 이제 긍정적이신 거죠. 수시에 합격을 하려면 일단 조건이 까다롭죠. 수능 전에 합격자를 발표해야 돼요. 최저가 없어야 돼요. 그 6개 듣는 대학 중에 그 대학이 제일 마음에 들어야 돼요. 그럼 시원하게 안 볼 수 있겠죠.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걔 인생에서도 한 번뿐인 시험이에요. 걔 인생에서. 안 보고 더 보고 싶겠죠. 그리고 수시 합격한 아이들은 인성도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내가 가서 다 틀려줄게. 그러면서 시험을 보겠다고 친구들한테 그려놓고 가서 더 잘 봐요. 기분이 좋으니까. 부담이 안 되니까. 대부분 봅니다. 어떤 아이들이 안 보냐면은 일단은 특성화고등학교에 다니는 아이들 중에 취업을 나가는 아이들은 안 볼 수 있어요. 굉장히 적어요. 그냥 안 보는 아이들이 일반이에요. 자, 3월, 6월, 9월 모의고사는 어디서 보죠? 학교에 가야 돼요. 아직 졸업 안 했어요. 학교에 가서 시험을 봅니다. 어디서 자요? 어디서 자다가 막 우연한 같은 거 대출도 가지고 이렇게 내줘요. 그런 아이들이 이 지역에 있는 모든 학교에 다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적고 많냐의 차이지 다 있어요. 신성고에도 있고 다 있습니다. 중고에도 있고 다 있습니다. 수능날은 우리 학교에 가나요? 지정된 고사장 다른 학교에 가죠.
우리 반 애들하고 같이 시험 봐요? 생판 모르는 애들. 이상한 형도 오고 막 그래요. 그죠? 얘가 거기서 엎드려 자다가 막 침 이렇게 흘리다가 일어나가지고 모임에 가서 져가지고 제출을 해줘야 돼요. 창피하게 그냥 놀러 가요. 시험을 봐봤자 갈 수 있는 대학이 없어요. 그런 아이들 중에 1, 2, 3등급이 있을까요? 8, 9등급 아이들이 빠지게 됩니다. 참 신기한 게 원서 접수 인원 대비 시험 본 아이들이 10% 이상 빠졌죠. 재수생도 빠지거든요. 자, 원서 접수 10% 이상. 항상 10%. 작년에 13%가라고 아마 기사 떴을 거예요. 이 아이들이 빠졌습니다. 자, 9등급은 몇 프로까지죠? 뒤에서 4%. 8등급은 11%. 참 비슷하게 웃기죠? 자, 이 아이들이 빠지면 나한테 어떤 영향을 주는가? 9월 모의고사에서 100명이 시험 봤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나는 11등을 했어요. 잘했죠? 11등이면 몇 등급이죠? 11%? 2등급을 딱 찍었어요. 11%. 2달 동안 진짜 열심히 공부했어요. 한 명을 제끼고 10등을 합니다. 잘했죠? 10등을 했으면 몇 프로죠? 10%. 좀 더 안정적인 2등급이 되죠. 근데 100명이 아니에요. 100명이 18 정도까지는 90명. 그러면 9.9등까지가 2등급이고 나는 3등급이에요. 그리고 위아래로 대생이 어떻게 들어올지 모릅니다. 그죠? 그게 수능입니다. 그래서 그 1학년, 2학년 때까지는 어쨌거나 내신을 끝까지 잡아야 돼요. 왜? 내가 이 역경을 헤쳐나가면서 3월, 4월, 6월, 7월, 9월, 10월 모의고사를 보면서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기본이 탄탄한 애들은 안 흔들리면서 가요. 실수를 줄이면은 솔직히 그 실수 하나를 줄이면 100분위가 확 올라가거든요. 얘가 원래 풀 수 있었던 것들은 항상 애들이 틀려요. 항상 틀린 애들이 있는데 어느 순간 그걸 뛰어넘어가지고 그걸 풀어내면은 100분위가 얘네들이 아무리 들어와도 안 떨어지거든요. 그런 아이들이 있는 반면 이제 떨어지는 아이들이 더 많거든요. 그럼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쨌거나 2학년 때까지의 내신을 최대치로 1학년 때 내신이 나 이제 너무 안 좋아. 이거는 뭐 해볼 게 없겠어. 난 수능 준비해야지 하는 아이들과 자퇴해야지 하는 아이들이 막 나와요. 실제로 많습니다. 그럼 그 아이들이 수능 준비하는 거 들여다보면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배운 게 없거든요. 그리고 시간을 번 거예요. 시간을 번 거잖아요. 도망친 거란 말이죠. 도망친 거예요. 부닥쳐서 당장에 내 앞에 있는 아이들과 경쟁을 하는 시험이 내신인데 수능이면은 내후년이네? 시간이 걸죠. 그럼 계속 시간만 까먹고 공부 안 합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이 어느 정도 선상에서는 이 내신 관리를 2학년 말까지는 하는 게 가장 아이들한테는 제일 중요하고 그래야 그 수시 교과 종합으로 갈 수 있는 대학에 그래도 조금 더 올려놓고 마지막 3학년 때 가서의 모의고사 성적이 어느 위치에 가느냐를 비교해서 원서 접수를 한다라고 생각하셔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오랜 시간 고생하셨습니다.